일본 방위성은 28일 차기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통합지원 후보 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기 전투기 개발에 있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지원을 받은 것은 다음 세 가지라고 합니다. 미션 시스템 통합, 운동 성능, 그리고 스텔스성의 양립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설계 작업 등입니다. 이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기업으로 올해 11월부터 BAE 시스템, 보잉,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3사에서 파트너의 선정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미래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제5세대 전투기 개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 로키드 마틴이 가장 우수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10월 방위성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FX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회사와 로키드 마틴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에 대한 수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자민당의 유시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산업기반과 미래 전투기 생각연구회 회원들이 방위성에서 기시노부오 국방장관을 만나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후임 차기 전투기에 대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추진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차기 전투기의 개발 비용은 2조엔, 약 2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외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후에도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기반과 미래 전투기 생각연구회의 이번 제안은 수출을 하고 생산 대수를 늘림으로써 거액의 개발비를 회수하고 또한 일본의 방위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겠지만 이 제안의 실현은 어렵다는 것이 일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 민간이 분석한 결과 일본의 수출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의 장착면에서 서방 측은 미국의 무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의 무장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대지 또는 순항 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 통합의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거나 차기 전투기 F3 개발과 병행하여 장착 무기를 국내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착 무기의 자국 수혜와 이의 수출은 기체의 통합의 궤를 달리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장애는 한국 KF-X의 개발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독자 무장의 개발면에 있어서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에서 공격용 무기의 독자 개발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정부 정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조건부로 방어장비의 수출과 공동개발이 가능했지만 방어장비 이전 3원칙으로 인정되는 수출은 군안, 교통, 경계, 감시와 기뢰를 제거하고 지뢰찾기에 사용하는 방위장비일 뿐 전투기의 수출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이면 전투기 같은 방위장비품의 이전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차기 전투기는 어디까지나 일본 주도로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검토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부에 뿌리 깊은 반대론이 존재하고 있어 새로운 검토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만일 검토가 행해지고 차기 전투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수출선이라고 해봐야 미국, 러시아, 중국, EU, 한국 등의 선정국을 제외한 하위급 시장을 본다면 대만, 호주, 노르웨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산을 살 수 있는 부자 나라는 미국산을 우선 선호할 것이고 미국산을 살 수 없는 나라가 일본산을 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엔진에 있어서는 아직 미확정이나 무장만큼이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엔진 제공국의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F-X는 사전에 약속된 로키드 마틴의 일부 기술 자문 이외에 제너럴 일렉트릭에 엔진을 도입하는 것 말고는 과감히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KF-X의 엔진 부품을 국산화하여 원활한 비행시험 지원과 전투기 운영에 필요한 종합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무장은 우선 유럽과 손잡고 있으나 개발 시기에 맞추어 국산화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추후 엔진까지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라 엔진이 국산화된다면 생산 설비와 다빈도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어 향후 전투력 최적화와 운용비 절감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격은 약 800억 원 이하에서만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가격선에서 수출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출용의 경우 F3를 수출용으로 하향 등급해야 하는 비용도 발생해 당연히 제작 비용에 추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F3의 5, 6세대 전투기의 목표 기능에 비추어 대당 800억 원 수준에 맞는 것은 기체, 엔진만 부착하여 판매한다 해도 매우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량성 및 사후 관리입니다. 개량성 면에서 생산 라인의 유지로 30년간 진화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다량 및 연속 생산 가능성도 필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AS 생태계를 만들어 F3를 도입하려는 어느 나라가 일본이 기피하는 국가와의 대립 시에도 일본은 F3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보장해야 F3를 검토하려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어느 것 하나 일본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은 꿈도 야무지게 F3를 수출까지 하려는 것은 욕심이 과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서두에 언급한 한 국회의원의 의견에 대해 F3가 자동차나 트럭 수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간인이 분석한 진지한 자각처럼 결론은 수출이 아주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 대회에 알린 여러 요소 기술들에 있어서는 동체의 일체 성형 기술, 최초의 A사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 탄소 복합재 기술, 세라믹 코팅 기술, XF91 엔진 기술 등 전투기 개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 있으나 정작 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조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과의 향후 시나리오 진행 예상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첫 번째, 사업 추진 방식이 기술 협조 또는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묘한 기술 방식인데 줄 것과 받을 것에 대한 형체도 없고 규정을 할 수 없어 협조를 빙자한 회방이 있어도 클레임이 불가하다. 아는 게 없어 줘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이다. 두 번째, F-22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도록 기술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돈 많은 과부의 짝사랑이다. 세 번째, 개발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협력의 지속기간은 비용 처리가 되니 빨리 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수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작 가격을 상승시킨다. 다섯 번째, 뜨문뜨문 개발 계획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열받게 한다. 여섯 번째, 한편으로 고성능화된 자사의 F-35 추가 구매를 추천한다. 만약 거부하면 농담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미국은 군수산업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나라를 키우지 않는다. 70년 전 일본은 미국에 의하여 해체된 것을 잊은 것 같다. 대신 도요타 자동차를 사주고 있다. 이것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곧 일본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KF-X 전투기의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이상 시은TV였습니다.